일품터에서 숨겨진 꿈을 찾는 좋은 친구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짱 좋은 교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진행 흐름도 프로그램 소개, 목적과 목표, 세부 추진 내용, 갈등 요인 및 극복 과정, 운영 및 사례 소개, 운영 성과, 일반화를 위한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흐름들을 보시면 저희는 대상 추천을 위해서 담임교사 의뢰를 하고요. 학생 상담, 학부모 전화 상담을 통하고 담임교사 동행하에 가정 방문을 진행합니다. 2월에 업무 배정 프로그램 담당자를 배정하게 되고요. 가정 기록지와 개별 관찰 분석을 통한 개별 파일을 정리를 하고 학생 정보 교환을 위해서 담임교사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교사, 학부모 면담지 교환을 진행하고요. 프로그램 중간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말에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짱 좋은 교실은 보육의 취약 시간대인 방과 후에서 18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쉼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즐거운 쉼터, 안전하게 챙겨주는 안전한 쉼터, 개별 능력을 키워주는 나만의 쉼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가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늦은 시간까지 길거리를 배회하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학생과 과자를 저녁으로 때우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면서 8명의 소수 인원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친구들끼리 PC방에서 보내는 학생을 추가를 시키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대상 학생을 추천받아 15명의 학생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11년도에는 예산 삭감이 되었지만 관할 구청과 지역복지관으로 협약을 맺어서 석식비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아서 둘째, 넷째, 토요일까지 중식까지 지원받으며 21명의 학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12년에는 매주 토요일 돌봄교실로 운영을 확대했고요. 토요일은 40명의 학생과 평일 25명의 학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항상 12월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프로그램과 정서적 변화, 소질 개발에서 모두 만족하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12년 소질개발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모아준 축구교실을 지금 현재 바깥놀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짱 좋은 교실의 운영 목적을 보면 집중 지원 대상 학생 발굴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으로 자존감 향상을 시키고 숨겨진 꿈을 찾아주며 즐거움을 누리는 학생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발휘하고 가정보육 기능을 보완시켜주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별 운영 일정을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11월 말에 교육과정 완성과 평가로 인해서 연계하여 사업 만족도와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고 교육복지 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12월에는 사업 계획서 수립을 하고요. 1월에는 1차 학부모 상담과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며 2월에 프로그램 담당 교사 배정이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월에 담임교사 배정과 함께 업무 배정표에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1인 1 프로그램으로 업무 배정을 하게 됩니다. 3월에는 2차 학부모 상담과 새로 오신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요. 4월에서 12월까지는 학부모와 교사 면담지랑 프로그램 중간 분석과 모니터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서 18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토요일은 아침 9시에서 1시까지, 방학 중에는 아침 9시에서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일별 운영표를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8월달까지 진행된 예산이 4,514만 4천여만 원인데요. 그 중에 교육복지 예산은 695만 원이 투입이 되고 토요 돌봄교실로 별도로 275만 원을 운영하고요. 3,544만 원의 대응 투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적응 사례를 먼저 말씀드린데요.
언어 청각 장애인, 양쪽 부모님이 모두 언어 청각 장애인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으로서 1학년 입학하면서 알림장이나 학교 가정의 전달 사항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가 무기력해지고 학교에 대해 학교 오기 싫어하면서 결국은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짱종 교실로 관리를 하면서 알림장 관리, 숙제 관리를 모두 해줌으로 아이가 밝은 표정으로 변했다는 감사한 뜻을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편지로 써주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격 개선 사례인데요. 현재 4학년 조소가정 학생인데 할머니께서 디스크를 앓고 계시고 한글을 전혀 모르셔서요. 손자가 지금 너무 고집도 세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말을 너무 안 들었는데 짱종 교실에 투입되면서 아이가 너무 많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하고 인사도 잘하고 학교 상황에 대해서 할머니께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옆에 문방구 아주머니께 할머니 의사를 말씀으로 하시고 그 아주머니는 직접 글로 받아 써서 편지글을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지역기관 연계인데요. 여기 또한 3학년 조선가정 학생인데 평상시 관리를 하고 있던 학생으로서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감에 학생이 갑자기 의사 귀신이 돌아다닌다며 급격한 혼란 상태를 보였는데 다행히도 빨리 조기 파악을 하여 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을 가면서 밤에 혼자 있는 이 학생을 위해서 지역기관을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면서요 심리적 안정을 유지시켜줬습니다. 중학교 연계 사례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2년 참여했던 학생이 6학년 졸업을 하면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진학을 해서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석식 지원과 개별 관리를 하도록 부탁을 했고 지금 현재에는 자원봉사와 함께 올바른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내부 갈등 요인과 극복 과정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학생이 방임 가정의 학생이다 보니까 심리적 위축감과 대인 기피증을 보여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ADHD, 신경질적인 학생, 욕하는 학생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져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년 구분도 없고 수준 차이, 이해도도 많이 차이가 나서 집단 활동이 많이 어려웠고요. 토요 휴업일이 되면은 혼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싶다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담과 상담과 치료를 위해서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과 교류를 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면서 학생과 의논하기를 먼저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가지고 학생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항상 같이 했으며 중식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토요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극복 과정을 했습니다. 극복을 겪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개별 특성 파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했을 때 프로그램 진행을 한 사진입니다. 외부 갈등 요인을 살펴보시면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빈곤 문제, 대부분의 가정이 빈곤 문제로 학생 보육에 중점을 두지 않고 늦은 밤에도 방임을 하는 가정이 많았고요. 주 5일제 전면 수업이 시작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토요일날 혼자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으로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2009년도에는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11년도부터 예산 삭감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늦은 시간까지 학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전화 시도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연락이 되면은 그 학생의 변화된 가정을 조그만 일이라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부모님을 협력자로 만들었습니다. 햇살나는 축제나 지역 축제에 참여하면서 개별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자신감 향상을 시켰고요. 대회에 참여 나갔던 그 모습들을 학예회 때 전교생에게 또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자신감을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것은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중식 지원과 오히려 문화체험 활동비까지 지원받으면서 그전 예산, 교육복지 예산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토요 돌봄 교실을 별개로 11년도부터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중식 지원은
관할구청으로 지원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진은 축제 발표에 참석했던 모습들이고요. 가정방문이란 면담지 활동 내용이고, 오른쪽은 지역 자원 연계했을 때 기본적으로 협약식을 치렀던 모습들입니다. 내부적인 성과를 보시면요, 출석률 및 자발적 참여도 증가인데 프로그램 출석률도 높아졌지만 프로그램을 출석하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던 학생들이 학급에 대한 출석률 또한 높아져서 담임생들이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생활 적응 및 자신감 향상인데요. 초기에는 정말 한글도 해독 못하는 25%의 학생, 25%에 미치던 것이 기말에 75% 상승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신감을 향상시켰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담임교사 참여도 향상인데요. 초반에 2009년도 조사했을 때는 65%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도에는 100% 만족을 하시면서 참여도 또한 향상이 되었습니다. 개별 검사와 개별 상담이 심리 정서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안정을 찾아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성적 향상 사전 사후 비교인데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2년여 수업을 하면서 한글 해독을 하고 그 한글 해독이 이루어지면서 수학 성적 또한 향상이 되었습니다. 반에서 친구들 앞에서 재량 시간에 개별 장기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외부적인 성과인데요. 각종 대회 참여로 다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특색사업 중에 글쓰기 사업이 별개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교육복지실에서 같이 글쓰기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을 하면서 지구촌 희망편지 쓰기에 입선을 하고 삼성카드 푸른싹 그림 공모전에서 2년 연속 대상, 금상, 은상 다 수상을 하고요. 그에 따른 개별적으로 100만원, 5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조 100일장 대회에 차 이하 입상을 했고요. 음악줄넘기 창작대회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거리 댄스 대회에서 본교 학생이 투입된 그 단체가 동상으로 입상하면서 기뻐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축제 참여 및 기간 방문으로 공연 활동을 펼쳤는데요. 햇살나는 축제나 지역 한여름밤의 축제에서 음악줄넘기 공연이 3년 연속 동안 공연으로 올라갔고요. 지역 노인정을 방문해서 짱좋은 교실 아이들이 연말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연극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관의 사랑의 선물 주머니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요.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편지도 읽어주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외부 시상 관련 부분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축제나 전국 시조대회, 그다음에 할머니를 찾아가서 함께한 사진과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자원봉사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저희는 짱좋은 교실에서 학생 개별관리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개별관리 파일은 행복한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 개별관리 파일이 펼쳐지면은 아동 개별 기록지와 담임 선생님의 1학년 때는 어떤 담임 선생님이었는지,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무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연도별로다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4년차 된 아이들은 이렇게 두꺼운 개별 파일이 관리됩니다. 이 개별 파일이 유용하게 쓰이는 거에는요. 학기 초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면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개별 파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교환하고 학생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아이한테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미리 알고 나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학교 담임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개별 파일입니다. 개별 파일 안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조사서와 아동 개별 기록지가 있고요. 아래 부분에 연도별로 프로그램 참여했던 내역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면 가정 방문 보고서, 그다음에 담임교사와의 면담지, 학부모 면담지,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 사후 학기별로 사전 사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까지 모두 들어감으로써 유용한 개별 파일이 관리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제언으로는요. 먼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참여 학생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지역 아동센터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최대한 아동센터로 연결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데리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담임과 연계하여 학생과 학부모 관련 정보 교류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별 학생 정보 파악으로 개별 학생을 상담하고 그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학생 프로그램을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시켜야 되고요. 교육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야 되며 외부기관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됩니다. 운영관리면에서는 관리자 및 교직원 연수로 사업에 대한 이해력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특히 새로 전입 오신 선생님들에게 잦은 사업에 대한 연수로 사업을 빨리 이해를 시켜야 협조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관계가 밀접해야 됩니다.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학생, 집중지원 학생 발굴을 하고 그 학생들을 사례관리하는 게 철저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속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이 교육복지 사업의 취지대로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빨리 발벗고 나서서 이런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여 프로그램과 지역기관과 연계를 하면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